여러분이 아는 피라미드, 콜로세움,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인류 문명의 정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 웅장한 건축물들이 한때 건축자재 창고로 취급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화려한 대리석과 귀한 석회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뜯겨나가 다른 건물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어떻게 인간의 무지와 욕심 앞에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피라미드. 4500년 전 이집트의 사카라 사막에 우뚝 솟은 이 거대 구조물은 파라오의 권위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외피를 덮은 석회석은 태양빛을 받아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사막을 빛냈다고 전해집니다. 피라미드는 지금 남아있는 형태처럼 원래부터 계단식이 아니라 미끈한 표면과 화려한 도색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은 멀리 나일강 너머에서도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 찬란한 외피는 시간이 지나자 전혀 다른 용도로 쓰였습니다. 중세 이후 카이로가 도시로 성장하면서 건축자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고급 석재 채석장,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왕조의 무덤이자 인류 건축사의 정점이었던 이 건물이 모스크와 주택을 짓는 석재 창고로 전락한 겁니다. 도굴꾼은 보물만 노린 게 아니라 그 보물을 감싸고 있던 돌조차 돈 되는 자원으로 보았습니다. 콜로세움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원 후 80년 로마 황제 티투스가 완공한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5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하며 로마의 기술력과 제국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권위가 무너지고 외적의 침입과 내전이 이어지자 콜로세움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거대한 돌산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벽면은 성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한 로마의 다른 건물로 옮겨졌고 철제 고정장치는 녹여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일부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복구보다 채석이 더 이익이었으니까요. 2차 대전 당시의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자신을 현대의 카이사르로 포장하고 로마 제국의 영광을 부활시키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로마 시내의 고대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파시스트 퍼레이드와 군사 행진이 가능하도록 주변을 재설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대 로마 유적 주변의 중세 르네상스 시대 건물들을 대거 철거했습니다. 콜로세움도 정치 선전용 공간으로 쓰기 위해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일부를 해체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콜로세움 인근을 관통하는 대로를 만들기 위해 당시 콜로세움에 남아있는 외벽과 내부 구조를 허물고 로마 제국 부활의 상징 조형물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역시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가 해상 패권을 과시하며 건립한 이 신전은 여신 아테나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물처럼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아테네를 지배하던 시절 파르테논은 군사 요새이자 화약고로 쓰였고 폭발로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일부 남은 대리석과 조각은 관청주택 요새 건축자재로 재활용되었죠. 19세기 초 영국의 엘긴경은 대리석 조각들을 떼어가 런던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고 지금까지 반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인류는 이렇게 귀중한 유산을 스스로 파괴했을까? 첫째,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고급 대리석과 석회석은 채석 가공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미 잘 다듬어진 상태로 눈앞에 있다면 그건 하늘이 준 건축 자재였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1000년 후의 보존 가치보다 당장 집과 성당, 요새를 짓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정치 권력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정권이나 외세의 지배자는 이전 시대의 상징물을 보존하기보다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괴와 재활용은 자연스러운 수단이 되었죠. 셋째, 문화재 개념의 부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윤리 국제법 등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도는 언제 생긴 것일까요? 이 제도는 20세기 중반 전쟁과 개발로 인해 역사적 건축물과 자연, 경관이 파괴될 위기가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집트 아스완 하이뎀 건설로 고대 아부 신벨 신전이
수몰 위기에 처하자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협력을 요청했고 50여 개국이 모금과 기술 지원에 참여하여 신전을 절단해 옮겨 재조립하는 대규모 국제 구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건은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65년 미국의 국제기금 구상, 1968년 국제자연보호연맹의 제안 등을 거쳐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었고 1976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설립되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어 1978년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에티오피아 락스움 교회, 독일 아헨 대성당 등 12곳이 첫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1200곳이 넘는 문화자연유산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피라미드에서 뜯겨나간 외피는 이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콜로세움의 대리석 좌석과 벽면은 로마 시내의 성당 궁전에 숨어 있습니다. 파르테논의 조각은 런던, 파리, 로마 등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원래의 맥락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훼손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유적지에서는 불법 발굴, 관광객 훼손, 도시 개발이라는 이름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산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한번 뜯겨나간 대리석은 돌아오지 않고 훼손된 맥락은 영원히 복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정점이 한순간에 채석장으로 변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심코 지나치는 유적한 조각이 수백 년 뒤에는 인류사의 귀중한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존의 가치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피라미드, 콜로세움, 파르테논. 그 이름만 들어도 경외감이 드는 인류의 걸작들. 하지만 이 위대한 건축물들이 한때 인간의 손에 의해 건축자재, 창고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집니다. 문명을 세운 것도 무너뜨린 것도 모두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선택 역시 우리 몫입니다. 인류의 유산은 단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